네, 혹시 어제 저희가 마감에 산다에서 이분과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자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네이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모처럼 마감에 산다에 매수 종목으로 네이버가 나왔다 하며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장 네이버, 카카오가 다 같이 상승하고 또 성장주들이 미 증시에서부터 올라주면서 기대감을 이거 뭐야 했다가 기대감을 다시 또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네카오의 시대가 돌아온 건지 어제 그분 저희가 급히 모셔봤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마감에 산다 해서 네이버 이야기 가셔가지고 그러게요. 이거 돗자리 오늘 깔아야 되나요? 네, 사연관 차장 불러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불렀거든요. 원래 나오는 날이잖아요. 또 왜 이러시나요? 네, 제가 뭐가 급하게 아닙니까?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성장주의 시대 돌아온 겁니까? 일단은 네.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성장주를 정말 오랜만에 맞아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에는 안 좋게 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좋게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목 추천까지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FOMC의 입장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금리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증시에는 제가 볼 때는 우호적이에요. 경기 침체로 실제로 가건 아니면 그냥 인플레이션 피크아웃하고 경기 침체 없이 정상화되건.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지금 미국에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 고용이 좋으니까요. 우리는 고용 견조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 없어라고 일축을 했는데 둔화 시그널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둔화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음번 FOMC 회의까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더 나오죠. 거기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 둔화 우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텐데 일단은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이미 연준이 시장에다가 약을 쳐놨죠. 우리 필요하면 금리 내릴 거야. 그게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주를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저희 모 근양님이 네카오가 돌아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돌아올까 싶어서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플레이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부진할 거야. 주가를 떨어뜨렸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과대낙 폭주를 찾아보자라고 하니 네. 몇몇 종목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게 단순히 빠져서 매력 있는 건가 아니면 그만큼 빠진 상황에서 네. 밸류단에서 무언가 더해질 만한 이슈가 있어서 매력적인 건가 좀 꼽아보자면 과대낙폭으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대형주들도 워낙에 많이 빠졌고요. IT2공룡,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빠졌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고PER을 받아오던 약간 성장주 개념들, 게임주도 많이 빠졌었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PER이 높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금리 인상기로 가니까 일단 밸류를 깎는 작업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깎는 작업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급하게 올렸던 만큼 다시 내릴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시장에서 반응들이 오니까 기업이 특별하게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변한 게 아니라 단지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는 쪽들에서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들이 온 거거든요. 그 기술적인 변화를 만들어준 게 연준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고 PER을 예전에 봤다가 밸류가 깎인 종목들에 다시 PER을 높이는 작업들을 돈을 가진 쪽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내용이 극적으로 단기간에 변해서 들어오는 수급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성장주를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네. 카카오의 실적이 또 나왔어요. 2분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했고요. 선방했다. 4분기에는 오픈 채팅 광고를 도입할 것이다. 매출액이 35%, 영업이익이 5% 늘어났는데 카카오의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여전히 네이버는 내일 발표인가요? 맞아요. 내일 아직 네. 발표를 안 한 상태인데 내일 예정이에요. 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둘 다 이제 리오프닝하고 뭐 휴가 성수기 이런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커머스 쪽의 매출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가 그나마 고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도 살짝 사용자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조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건비도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IT 인력 이런 쪽들이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해외 쪽으로 웹툰 사업을 넓히겠다.
하면서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망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기업이 극적으로 갑자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섣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이버는 내일 발표잖아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500억이 약간 안 되는 수치가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4%가량 소폭 증가된 수치가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3,500억 약간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소폭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이 1,766억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성장하면서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것 같고요.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하반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알잖아요. 다들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기업들이 대출이다 뭐다 신경 쓰면서 비용을 줄여야 할 때는 네. 광고를 덜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로 먹고 사는 그 파이가 크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들에게도 피해를 볼 것 같은데 하반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점진적인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더라고요. 네. 이게 뭐 분석하기 나름일 것 네, 같아요. 그거 궁금해요. 네, 근데 일단은 코로나가 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광고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평년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굳이 기업 입장에서 안 팔릴 건데 돈을 들여서 광고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바로 이제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보다는 약간 한 발 앞서서 해외 시장을 먼저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매출이 먼저 나왔고요. 신사업단에서도 조금 더 빨리 나오는 모습들을 또 보여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제페토 플랫폼이 또 있죠. 거기다가 웹툰까지 하면서 약간 카카오보다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나가는 느낌이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일단 수급으로 기반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를 먼저 말씀드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성장 콘텐츠인 웹툰은 지금 5년 내로 글로벌 지금 사용자 수를 10억 명 확보하겠다, 매출은 15조 원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장 콘텐츠들의 향방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좋게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랑 또 이어져요. 네,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으로 다시 유동성 공급하고 시장과 이런 사회에는 돈이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남아 있다라는 언급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라주는데요. 최근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 실적 같은 것들도 다 네.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회사 상장 이야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많이 원성을 샀던 카카오였잖아요. 아, 맞아요. 또다시 시장이 좀 잠잠해진다면은 라이온하츠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 또 상장 시장을 두드릴 텐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카카오의 매력도는 떨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꾸 떼어내가지고 또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얼마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비중이 큰데 그걸 떼어내서 별개의 회사로 상장을 한다. 당연히 원래 있던 회사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이제 이미 그 예비심사 청구를 한 상태고요. 아마 11월 정도에서 12월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 엄청난 게임이었죠. 뭐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리니지라는 초대형 IP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게임들 진짜 없거든요. 근데 오딘이 달성했고요. 이번에 우마 무스메였나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이런 게임들이 지금 리니지 1위 자리를 한 번씩 넘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느 게임사도 할 수 없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게임 만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떼어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카카오 게임즈 지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장들, 쪼개기 상장들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점점 더 카카오의 가치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카카오
이 자회사 상장 이야기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좀 잠잠해 칠라치면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오늘 유독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가 상승이 커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방송에서는 항상 네이버가 말하지만 주가 상승이 큰 건 카카오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카카오가 조금 더 큰 이유는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사시려다가 네이버는 내일 실적 보고 살까 이렇게 가시는 건지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방향은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 카카오가 더 강한 거는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요? 네이버 보게 되면은 오전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어제 행보를 이어나가나 싶었어요. 한 5만 3천 주까지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후 들어와서는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투신 이런 쪽들의 수량이 매도 쪽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양매도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난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네이버가 굉장히 안 좋고요. 카카오는 글쎄요. 실적을 확인한 것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53만 주 매수 추정되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도 28만 주. 굉장히 강한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6.7%의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제가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의 강도 있는 매수가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60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는데 위에 바로 또 하나 남아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21선.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는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수급이 다시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점도 28만 5천 원 정도 돼요. 통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이버 카카오 상승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 믿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 트레이딩 영역이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 영역이지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이 좀 계속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트레이딩적으로 살 타이밍인 건지 좀 굳이 코스피 안에서의 그 IT 대장, 인터넷, 반도체 나눠보자면 어떻게 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든요? 네이버 카카오요. 네이버 카카오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121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장기 이평선의 돌파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수급이 계속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부딪힐 수는 있지만 돌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 좀 바닥을 길 때 7만 원대 정도에서 카카오 사셨던 분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23만 원대 정도에서 바닥, 2바닥, 3바닥 잡을 때 사셨던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121선을 돌파하는 걸 보고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구간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매수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더 들고 갈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신규는 121선 돌파와 수급 확인 후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사용관 차장과 함께 어제 저희가 마감에 공략한 네이버 포함해서 카카오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